안녕하세요. 오늘의 제목은 C 언어를 배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제가 방금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제목이지만 주제는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C 언어를 배우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일단은 C 언어는 제가 대학 시절부터 배우기 시작했지만 꽤 정말 오래전에 나온 언어이고, 한 가지는 지금 배우셔가지고 예를 들면 전공을 컴퓨터 쪽을 하시는 분들, 이제 막 대학에서 이제 전공을 하시는 분들, 또는 C 언어로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는 이제 알고리즘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어플 개발을 목표로 하신다, 또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다, 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C 언어를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현재로서는 C 언어로 하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직접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하거나, 또 다른 조금 더 고급 랭귀지들로 개발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 언어는 절차적 프로그램입니다. 다소 좀 이 제목이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도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절차적 프로그램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닌데, C++, 자바 같은 언어들이 객체 지향이다 보니까 C를 공부하고 이 객체 지향을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배워버리면 객체 지향으로 그냥 언어를 익히는데, C 언어로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뼛속 깊이 그냥 C 언어 개발자에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그냥 절차적으로 함수를 하나하나 실행을 하는 거예요. 쭉 시간 순으로. 객체 지향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C++ 언어나 또는 자바로 개발을 할 분, 또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 분들은 그냥 그 언어를 배우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C냐, why C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C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C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C 언어를 가지고 내가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중요성 말고, C 언어가 가장 기본적인 개발 언어이기 때문이고, 또 문법을 공부하기가 가장 용이해요. 왜? 단순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자바 같은 데서 스트링 함수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스트링에 함수만 호출하면 대부분이 돼버려요. 어떤 스트링 가지고 하는 스트링을 연결시킨다든지 그냥 더하면 돼요. 근데 어떤 원리로 이런 계산들이 되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아주 쉽게 사용하죠. 하지만 C 언어는 물론 스트링 함수가 있긴 한데 어떤 조금 더 많은 코딩들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고 알고리즘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에 있어서는 C 언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공을 하시는 분들 또는 C 언어만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툴이 있고 여전히도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어요. 또는 알고리즘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는 C 언어가 중요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어, 정말 개발을 처음 하신다. 완전 처음. 완전 처음. 완전 처음. 그러면 자바라는 언어가 좀 어렵고 C++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예를 들면 함수 뭐 예를 들면 C 언어에만 C 언어나 C++에 있는 포인터라는 개념인데 자바에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뭐 배열은 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변수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어떤 문법들을 공부하기에는 사실은 또 C 언어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 C 언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게끔 제가 잠깐 시간을 통해서 C 언어의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찜찜하잖아요, 사실. C 언어를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해놓고 또 굉장히 기초적인 문법들은 C 언어에서 다뤄지고 C++이나 자바를 공부하면 C 언어에서 다 공부하셨죠? 이렇게 물어봐 버리니까 되게 난감한 거죠. 그래서 첫 계단을 하나 만드는 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도 소시적에 C 언어 책을 한 권 썼었습니다. 네, 뭐 아주 역사 속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C 언어가 그때 당시에 뭐 정말 옛날 얘긴데 터보 C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비주얼 C++ 가지고도 C를 조금 코딩을 해봤는데 지금 검색을 하다 보니까 대부 C++이라고 네, 대부 C++ 어 대부 C++ 대부 C++2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거기에 그 타이핑을 치시고 이제 컴파일이라고 해서 컴파일이 뭐냐면 컴파일까지만 가볍게 그러니까 C 언어나 C++, 자바 같은 언어는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 그러니까 고급이라는 말이 뭐 고급 레스토랑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해서 고급이에요. 저급은 수준이 저급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기계가 이해하기 쉽다고 그래서 저급이에요. 그래서 이 고급을 저급으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컴파일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이 실행 파일은 또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파일이 변환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툴들은 뭘 해주냐면 이런 언어에서 이런 실행 파일로 바꿔주는 일도 해줘요. 그러니까 타이핑을 쳐주는 일, 타입 플러스 이런 함수들의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일들, 그리고 이런 컴파일러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뭐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툴을 받으셔서 타이핑을 치시고 이 컴파일이라는 걸 통해서 exe 파일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들 딱 한 세 가지,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은 시작하는 곳이에요. 시작하는 곳. 뭐 요거는 그냥 핵심적인 거 아니고 요거를 참고하시고 C 언어에서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메인부터 출발을 합니다.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딱 찝은 거는 변수.
변수, 그리고 제어문, 반복문, 그리고 함수. 배열, 포인터 해볼게요. 포인터. 자, 이 내에서 C 언어의 핵심적인 문법은 다 들어있고요. 사실은 C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 언어에 아주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이 다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 뭐 다소 지루하시거나 중복되신 분들은 뭐 패스하셔도 됩니다. 자, 변수는 어떤 이런 방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 사과를 하나 넣는다고 해도 되죠. 자, 이런 공간에 이런 어떤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무언가를 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해볼게요. int i라고 변수예요. 이 변수. 여기에 뭐 10 이렇게 담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를 담는 거예요. 딱 이 표현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 int가 여러 가지 담을 수 있는 그릇에 바뀌어가면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 10 외에 다른 값들도 넣을 수가 있죠. 이거 마지막에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하죠. int라는 것은 정수값을 담는 거고요. float라고 해서 소수. 그러니까 뭐 3.56 뭐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요. 스트링 관련된, 그러니까 문자열 관련된 거는 그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캐릭터라는 걸 통해서 집어넣고, 자바나 이런 언어들은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딱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개념만 딱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하는 거니까 딱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어문은 뭐냐면 if예요. if. 이렇게 씁니다. else. 그러니까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하세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뭐가 있을까요? 만약 어, 밥을 먹기를 원하면 뭐 밥을 먹으세요. 뭐 여기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요. 조건. 뭐 나이가 뭐 20살이 넘으면 뭐 성인입니다. 성인 기준이 몇 살인지 18세인가요? 하여튼 18세가 넘으면, 넘지 않으면 아직 미성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 조건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 조건이 대표적인 게 if입니다. if. 만약 뭐뭐라면. 반복은 말 그대로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while과 for가 있습니다. 자, while에 이렇게 하고 조건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조건을. 예를 들면 뭘 할까요? while에 10, i가 10보다 작으면 계속 여기를 반복하세요 라고 할 수가 있고요. for는 문법이 이렇습니다.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i를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동안 이 문장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약간 천천히 하면은, 자, i는 아까 변수라고 했죠. 변수에 0을 넣고 그 다음에 0부터 하나씩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이 되기 전까지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쪽의 문장은 0, 1, 2, 3, 4, 5, 6, 7, 8, 9 10번 수행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조금씩 문장이 여러 문장이 생기면서 복잡해지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에요. 네. 자, 함수가 이런 거예요. 함수는 표현을 하자면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뭐 요렇게 박스가 있고, 자 여기에 뭐 2란 숫자를 넣었더니 여기 10이 나왔어요. 3을 넣었더니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5라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수학에서도 함수를 이런 상황에서 함수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만드는 게 함수예요. 근데 물론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어떤 특정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함수다. 그리고 이렇게 함수는 어,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선언을 해서 만들고 나중에 어디선가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호출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변수라고 해서 여기다 집어넣죠. A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여기서는 받습니다. 그 A를. 그래서 A 곱하기 5 이렇게 하고 리턴이라는 걸 해줘요. 리턴 돌려줘요. 리턴 여기에 뭐 B라는 값으로 채웠으면 B 그러면 여기에 값을 가져와 보면 좀 헷갈리니까 이거를 다른 변수로 할게요. 뭐 R이라고 하면 R은 여기에 B값 그러니까 A에다가 2를 넣으면 B는 10이 되고 A에다가 3을 넣으면 15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함수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게 함수예요. 배열 배열은 우리 수학에서 배웠죠. 1, 2, 3, 4, 5 이런 게 배열이에요. 조금 이게 프로그램에서의 배열의 차이는 실제로 이런 값들이 이렇게 메모리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배열이에요. 변수와 배열의 차이는 아까 변수가 하나, 변수 A는 1 이렇게 넣었다면 배열은 변수 선언도 이렇게 5개라고 선언을 하고요. 이렇게 값을 넣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A 0자리에는 1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보다 A 0값은 1이 되고 A 1값은 2가 되고 A 2값은 3이 되는 그런 식으로 쭉 값을 넣는 개념을 배열이라고 하고 꺼내서 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쓰냐? 이렇게 썼을 때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로 A부터 몇 가지 선언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무한대로 선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A1, A2, A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대로 선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반복하거나 어떤 특정 값을 딱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변수로 선언하게 돼서 이렇게 하고 뭐 100개를 선언해서 100개의 값을 더한다. 이런 때는 이 안쪽에 숫자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포인터는 C 언어에서 C++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포인터는 이렇게 가리키는 게 포인터예요. 이게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리키는 것 자체를.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터는 이렇게 가리키는 것 자체가 포인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intA라고 선언을 하면은 이 변수 자체인데 자 변수에 뭐 10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방에 포인터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선언을 하고 이 좀 헷갈리니까 B라고 선언을 할게요. 자, B라고 선언을 하고 B에 A에 주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소 값을 저장하는 것이 포인터라고 보시면 돼요. 변수의 주소 값을 저장한다. 자, 이것을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마칠게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도 조금 꼼꼼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되고 또 이 앞에 것들을 다 이해하시면
포인터까지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를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포인터를 실제 쓸 수 없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제 C 언어를 말씀드린 목적 자체가 뭐 공부하기는 시간이 또 소요되고 공부 안 하기는 찜찜해서 말씀드리는 차원이라서 포인트는 그런 식으로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한다라고까지만 이해하시고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